자, 오늘은 이제 고전소설 두 번째 시간인데, 어쨌든 고전소설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한다고 해도 어려울 거야, 그렇지? 네. 그거도 무시 못하고, 우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 질문했는데, 그게 어렵잖아. 네. 등장인물들이 성으로만 나왔다가, 이름으로만 나왔다가, 그 사람의 호가 나왔다가, 또 그 사람의 직위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글을 읽어가면서 맥락상으로 이거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네? 동일한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었네? 라는 걸 캐치하고 연습하려면은 계속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소설을 정리 암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이런 기준이 나왔을 때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고 있고, 그럼 내가 봐야 될 부분은 뭐고 무시해야 될 부분은 뭐고,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바뀐다는 걸 정리 좀 해두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읽어보기는 쉽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내 것이 되게끔 연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요. 자, 오늘은 좀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역시 보기가 없어. 우리가 현대소설 한 것처럼 그냥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있을 때 우리 선택지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인물의 관계, 뭐 갈등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 그렇지? 줄거리가 있다면 더 고맙고. 오케이.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가 있는지 점검해야 돼. 앞부분에 줄거리는 없네. 다행히 중간 줄거리는 있네. 그럼 또 인물의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자, 사씨는 혼인한 지 9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자 후씨를 얻어, 후씨라는 건 첩이야. 첩을 얻어서 교씨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교씨가 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씨라는 게 두 개 나왔다면 첫 시간에 힌트를 줬지만 이건 무슨 소설일 거다. 가정소설일 것이고, 이거는 그러면 안 봐도 논리상 사씨와 교씨의 대립인데, 그리고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는다. 얘는 장주를 낳았고 아들. 근데 얘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 됐네. 그러면 아직은 모르지만 보통 이 교씨라고 하는 이 첩이 뭐 할 것이다. 첩이 사씨인 본처를 모함할 것이다. 그래서 자를 몰아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기본 패턴 구조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장르는 뭐라고? 영웅소설. 그렇지, 영웅소설. 영웅소설의 패턴 구조가 있듯이 꿀팁으로 고전소설에서는 장르라는 게 좀 더 쉽거든. 그게 영웅소설, 가정소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인 애정소설, 또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장르만 알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모르더라도 내가 보기나 또는 감성으로 적절하는 걸 통해서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잡아서 이들의 핵심을 잡아낸다라는 게 이 강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혹시 궁금하면 이제 강의를 더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야. 그리고 이제 문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왔습니다. 자, 사씨에 대한 교씨의 질투심은 그렇겠지. 사씨가 본초고 교씨는 이렇게 질투하겠네. 마이너스 거리니까 100걸. 이날 출생에서 촉발된다라고 됐는데 우리 분명히 사씨는 자식이 없다고 했고 교씨의 자식은 뭐였어? 장중가였단 말이야. 근데 이날 출생에서 촉발한다라고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논리상 나중에 누가 사씨가 이날을 낳았네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어. 아직 모르지만 그럼 이거 사씨의 자식일 확률이 높네 이렇게 된 거야. 교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사씨는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잘 봐. 야, 교씨는 지금 마이너스 인물인데 사씨는 국거리인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잘 모르겠어. 분명히 교씨가 지금 보니까 질투심을 느끼는데 어쨌든 사실은 국거리라는 것도 중요하지. 주인공은 장주는 어머니인 교씨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이나와 같이 어울리며 지낸다. 그럼 논리상 됐네. 교씨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야? 이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렇지, 대립관계겠지. 근데 교씨인 마이너스의 아들인 장주는 엄마가 이나를 싫어하더라도 그 아들인 장주는 이나하고는 잘 지낸다 이런 말이겠지. 모르겠네. 보통 첩의 아들이면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모르겠어. 노부인은 혼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모르겠지만 이제 노부인이라는 사람 처음 나오네. 혼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이건 아예 모르겠네. 이거 지문에서 꼭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면 줄거리에서 아예 없었지. 물음표. 장주에 비해서 이나에게 가별이 아니고 못하겠네. 각별한 정을 보내는 한림의 행동은
그러면 장주에 비해서 이나에게 각별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논리상으로 이나는 누구 자식이고 사씨의 자식이고 장주는 교씨의 자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사씨의 자식을 더 각별하게 사랑하는 게 한림이란 인물이란 말이지. 그럼 한림은 논리상 누굴까? 그렇지. 사씨랑 교씨 둘 다의 남편이겠지. 그럼 여기를 봤을 때 한림이 남편인데 본부인은 사씨고 첩은 교씨가 되네. 근데 사씨의 자식인 이나를 더 좋아하네. 그럼 누가 더 질투를 느끼겠어? 교씨가. 그래서 교씨가 더 질투를 느끼는. 그래서 교씨의 질투심은 이나 출생에서. 이 말은 이나가 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오로지 교씨의 자식이 누구만 있었어? 장주만 있어서 누가? 한림이 얘만 사랑했겠지. 네. 근데 이나가 태어나자 얘보다는 얘를 좋아하니까 첩인 교씨가 사씨 그리고 이나를 시기 질투하겠지. 그러니까 이나에게 각별한 정을 보내는 한림의 행동은 가정 내 갈등의 소가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거겠지. 네. 그럼 아마도 답은 5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면 똑같이 현대소설처럼 인물의 관계만 잘 봐도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기하잖아, 그렇지? 네. 그렇다면 그럼 전체 맥락은 다 잡은 거야. 이 작품을 읽어 나려갈 때 사씨는 자식이 없었는데 고민했었는데 교씨를 척을 받아들여서 교씨가 대신 자식을 낳았고 근데 어쩌다가 또 보니 자식이 없었는데 사씨가 이후에도 자식을 낳았네. 네. 남편인 한림이 사씨라는 본체 자식을 더 좋아하네. 네. 그래서 보통 척은 시기질투가 많은 인물인데 시기질투를 하네. 이 갈등 구조네. 이거겠지. 답은 찾았고 우리가 지문을 그럼 가볍게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문에 없었던 노부인 얘기도 이제 찾아가서 읽는 거지. 노부인이 과연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존중하는지. 이튿날 아침 지연이 도착하자. 모르겠어. 지연이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왜? 선택자 없었어? 소저의 유모라는 건 이제 젖먹이 어머니, 보통 이제 부잣집 양반댁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여자들을 유모라고 하지. 소조라는 건 보통 이제 여자들, 젊었을 때 여자애들이 시가기 전 소조를 얘기하는 거야. 소공자의 희랑을 안고 나아가 소조의 유모가 소공자, 작은 공자, 아들인 거야. 희랑을 안고 나아가 지연을 맞이했다. 그러면 당상의 지연을 모시고는 유모가 여쭈었다. 이제 지연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유모가 지연한테 묻는 거야. 주인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고 소주인, 작은 주인께서는 나이가 어려 손님 대접하는 예를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모라는 건 사실 자기 말은 노비들이야. 노비가 대신하는 거야. 작은 공자를 안고 작은 자식을 안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노야께서는 저 늙은이께서는 어인일로 누지에 용림하셨습니까? 지연이 말했다. 지연이 이제 늙은인 거야. 노야야. 다른 일이 아니라네. 어제 유소사께서 관하에 오셔서 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아이의 혼사로 처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적지 않으나 뜻에 맞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유소사께서 관하에 오셔가지고 지연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지금 아이의 혼사로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어. 가만히 듣건대 사급사댁에 여기에 사씨 처자는 유한요조 몰라 하여 여사의 풍모가 있다 하니 이는 참으로 제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사니까 여자는 알 거야. 여자의 품위가 있는. 봤더니 사급사 그러면 사씨.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씨가 시집 오기 전 이 지연이라는 인물이 유소산의 집에서 지금 어려워. 지연이 유소사 집에 신불꾼으로 온 거야. 유소사가 신부를 시켰어. 어디로? 이제 사씨 집으로. 근데 사씨의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사씨를 키우는 유모가 있었지. 이 유모가 이제 답변하는 거야. 지연한테. 근데 지연은 야 유소사가 얘기하는데 너희 집 사씨 괜찮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청혼하러 온 거야. 이는 참으로 제가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물며 선급사의 맑은. 선급사라면 말이 어려워. 돌아가신 부모들. 이 사씨에 돌아가신 부모들의 맑은 이름과 고든 절개는 평소 내가 존중하던 바다. 그리하여 일찍이 매파라는 건 결혼할 때 중매쟁이를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다. 예전에도 사씨를 이제 며느리를 삼으려고 보냈는데 거절당했나 봐. 아무래도 매파가 중매쟁이가 실언을 해서 잘못 말해서 그리 됐을 것입니다 라고 이에 나로 하여금 중매하게 하시어
진진지호를 묘지로 하시니 이는 아름다움이라 바라건대 노 부인께 말해요. 일원의 승낙함을 얻고자 하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노 부인이 있는 거네. 그러면 이제 구조가 지현이 유모한테, 대립구조는 아니고 유모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씨 품위가 있다는데 결혼하고 싶소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유모요, 당신의 집 주인인 그러나 사씨의 아빠는 돌아가셨고 노부인, 그러니까 사씨의 어머니 정도 되겠지. 유모가 들어가더니 곧 나와서 부인의 말씀을 아뢰었다. 노약돼서 소녀의 혼사를 위하여 누추한 집에까지 용림하셨으니 실로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하신 유서사댁과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런데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지. 지연은 기뻐하여 돌아가 소사에게 편지로 알리니 유서사에게 소사는 크게 기뻐하여 길이를 결혼 날짜를 길이는 좋은 날을 택했다. 그래서 유할림이 바로 아까 말한 할림, 남편이 되는 거겠지. 사씨의 육내로 6가지 예를 통해서 신이 맞이하니 한자 몰라도 돼. 사소조, 사씨가 되는 거지. 시집가기 전에는 소조라고 했고 젊은 처자. 이제 이 사소조가 결국 뭐가 될 것이다. 유할림이 아내가 되니까 사씨가 되는 거겠지. 위가 성대하고 아름답다. 뭐 진선들 사이에 흠모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야. 여기는 사씨가 유할림한테 시집 오기 전 과정을 말하는 거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갈등 부분이 되겠지. 여기 보면 자, 한두 달이 지나면서 부인의 태기가 임신한 것 같아.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였으나 교씨만은 홀로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럼 이때 부인은 누굴까? 사씨. 그렇지. 사씨가 이제 임신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교씨는 안 좋겠지. 네. 본부인이 자식이 없어서 첩인 내 자식과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네. 이 구조지. 교씨는 남매와 함께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다. 무조건 교씨 나오면 마이너스니까 음모를 꾸며야지. 마침내 낙태하게 만드는 약. 그럼 애를 가졌으니 논리상 애를 못 낳게 해야 되니까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약 속에 몰래 섞어 넣었지. 그러나 부인은 그 약을 마시자마자 문득 구역질하며 토해를 버려가지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모함하는 부분. 그럼 소설 나올 때 이렇게 이 첩이 나오고 마이너스 거리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함하는지 이게 소설의 가장 핵심이거든. 원래 이론 상은 이게 다 나온단 말이야. 자, 가정소설이다. 그럼 마이너스 거리 어떻게 본초를 국거를 모함하는지 이게 소설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론이 다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다 읽진 않지만 쭉 모함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유머가 슬피우니 교씨가 더 근심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용모의 아름다움은 전혀 나은 것이 없고 정실과 첩의 지위로 형격한 차이가 있어서 단지 나는 아들을 낳고 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 내가 상공의 후의를 입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럼 이때 저 사람 누굴까? 사씨. 오케이. 이렇게 사씨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으니 저 아이가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야. 내 아이는 무슨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겉으로는 어진 채 하나 하원에서 나를 책망한 말은 분명히 시비를 부린 것이었어. 이거는 옳다 그르다. 누가 하는 말이야 지금? 교시가 하는 말이니까 이건 다 거짓말. 네. 하루아침에 나를 할림에게 모함한다면 할림이 평소 저를 믿고 있으니 내 신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함하지 않지. 굿걸은 모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은 이렇게 된 거지. 네. 가정소설이라는 본질은 어떤 마이너스 인물이 굿걸, 굿 인물을 공격하는지 네. 모함하는지 이게 본질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정소설의 전개 방식을 우리가 익혀본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네. 고전소설도 역시 기준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앞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자꾸 이런 것들 연습해 보면 본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궁금한 건 없어? 자, 조금 지문이 어려워서 우리가 조금 집중이 흐려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말한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거든. 꾸준히 한번 노력해보고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면서 자꾸 깨져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공부하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그래.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게 궁금할지도 몰라. 네. 그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문학을 모두 다 끝냈어. 다음 시간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독서 영역을 접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